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면 2년 내내, 4년 내내 계속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마을 좀 물 흐리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전후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이제 전화를 뭐 못되게 기사를 써가지고 전화를 안 받는 게 아니고 전화를 안 받으니까 못되게 기사를 쓰는 거예요. 이 말 속에 다음 이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산북 갑으로 한번 가볼까요? 한동훈 후보가 유사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이 있어서 위장전입 의혹이 좀 제기가 되고 있고 국민의힘 책임당원 비대위원 단체방에서 원룸 계약 한 달 살이 등이 좀 언급되기도 했나 봐요. 그래서 한동훈 팬층이 이게 좀 조직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은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이긴 총장님 이것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팬들이 그러니까 좀 알아서 하신 건지 아니면 그런 카톡방이 돌기는 하는데 네. 진짜 동주민센터나 동사무소 가서 네. 주소지를 그쪽으로 옮겼느냐 그건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좀 희한한 것 같아요. 직접 내려가서 원룸이나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잡아놓고 한동훈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돕고 싶다라는 게 팬덤은 정치인들이 다들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적극적이고 다양한 부류의 팬덤이 있다는 건 최근 들어서 참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네. 한동훈 후보의 발목을 잡을지 아니면 배지를 달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막 영상도 돌잖아요. 또 한동훈 후보의 일부 팬덤이 하정우 후보 선거운동하는데 가가지고 시비 걸고 업스테이지 붙고 또 선거 사무원 북갑 주민들과 이렇게 좀 폭행을 하는 듯한 그런 영상까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과연 북갑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한동훈 후보는 이렇게 자기가 와가지고 부산 구포시장이 활성화됐다. 외지인들이 많이 오면은 마을이 활성화된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는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면 2년 내내, 4년 내내 계속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마을 좀 물 흐리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스스로 좀 침착하게 자제시켜야 될 그 의무가 전 한동훈 후보한테 있다고 보고요. 더 이상 좀 과열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도희 기자 보시기에는 이게요 위장 전입을 해가지고요 그 투표를 하는 케이스가요 선거 때마다 늘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지 않아요. 뭐 옛날에 뭐 진보당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렇게 단체로 하다가 좀 문제가 된 적도 있고 진보당 계열 정당에서. 맞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좀 그 숫자가 많아야 되잖아요. 당락에 영향을 미치려면은. 네. 그래갖고 제가 조금 숫자를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오. 이제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은 31일자 기준으로 그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늘었나 줄었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3에서 5월 그러니까 이제 선거인 명부가 22일 전에 마감이 됩니다. 그럼 5월 중순쯤에 마감이 5월 돼요. 12일.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3월달에 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네. 그러면 3월에서 5월 사이에 여기가 유의미하게 늘었나 혹은 줄었나를 살펴보면 되는데 좋다. 예. 그래서 5월 31일 기준으로 북갑 지역의 인구가 13만 명 조금 안 돼요. 12만 9,128명입니다. 네. 근데 이게 3월 말보다 167명 정도 줄어들어요. 줄어. 예. 근데 이것만 갖고는 왜냐면 원래 빠지는 게 많은 그렇죠. 지역이기 때문에 예.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죠. 들어가고 원래 더 줄어야 되는데 줄었다. 위장 전입이 있기 때문에 덜 줄었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그거는 이제 보통 하는 방법이 전년 동기를 비교를 합니다. 왜냐면은 그 인구 이동 같은 경우는 뭐 이사철이라 그래갖고 철을 따지기 때문에 전년 동기 비교하면은 전년도 감소분. 네, 2025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607명이 줄어들고요. 2024년에는 354명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올해 다른 때보다 덜 줄어든 거는 맞아요. 근데 이건 또 다른 요인이 있어가지고 되게 많다라고 보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또 살펴본 게 0에서 19세 인구 변동입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 단위 이동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0에서 19세 인구가 특히 여기는 위장 전입을 할 요인이 없는 그 나이대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갖고 여기를 인구를 보니까 그럼 여기 인구가 다른 곳보다 이제 되게 많거나 혹은 적거나 뭐 이런 차이가 있으면 특히나 0에서 19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으면은 다른 연령대에서 위장 전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건데. 그렇지. 사실 그런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거의 한 20%, 30%대를 또 그 가족 단위 이동이 있기 때문에 한 20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대단히 튄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또 하나
만약에 진짜로 위장 전입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기에 50대, 60대 여성들이 많이 하실 거잖아요. 거기 인구도 봤는데 이번에 60대 여성이 26명 늘어났는데요. 작년에는 100명이 줄었고 그리고 24년에는 4명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100명 단위, 많아야 한 100명 단위에서 약간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그러면은 제가 이제 뭐 전입한 사람들을 전부 다 따져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직접 네. 가서 뭐 위장 전입하셨어요 물어본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위장 전입이 전혀 없다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게 그 물론 득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득표 결과를 막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굉장히 대단위의 조직적인 위장 전입은 현재까지는 그런 아니다. 징후 자체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고 김도영 기자 틈으로 구성된 줄 알았더니 굉장히 치밀하게 다 그렇네요. 앞뒤를 다 따져서 저렇게 하시는 야무지시네. 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근에 뭐 이런 뭐 숙박업소나 카페 이런 데다가 위장 전입을 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제 하정우 의혹이 후보는.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카톡방에 캡처본 같은 걸 봤는데 그게 뭐 조작된 캡처본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 프로필 사진이 베토벤입니다. 베토벤. 아,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그게 그 응원단의 아마 단장 정도 아, 되는 그래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프로필이 베토벤. 그 주도적으로 막 지시하고 뭐하고 파악하고 하는 사람이. 근데 그 프로필 사진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그 쉼터 그 유리창에 붙어 있어요. 앞에 그냥 밖에서 보여. 그래요? 그 똑같은 프로필이. 예. 그러니까 왜 베토벤을 그렇게 붙여놨을까? 하여튼 그게 그런데 그게 그런 이제 캡처본들이 이제 돌아다니고 2000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00년 동대문구에 11표 차이로 당시 민주당 계열 후보의 국회의원 후보가 져요. 그래서 이걸 소송을 해요. 그래서 위장 전입을 밝혀냅니다. 하고 그때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위장 전입을 했고 그 위장 전입으로 표가 이렇게 돼서 그때 그 동대문구 선거가 무효화돼 버립니다. 그래갖고 실제 후보가 다 보궐선거 다시 치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게 뭐 100명 그리고 그 100명인지 아닌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김도영 기자 얘기했지만 저도 확신할 수 없죠. 예. 5명이든 1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한 징후가 지금 뭐 이 한동훈 진영이라고 할 만한 내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한동훈 진영? 넓게 보면 진영. 왜냐면 응원 군단이니까 상관없다는 투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상관없을 수가 있나? 응원단이 뭔가를 하는데 톤이라든가 기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동훈에 방해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내부에 누군가는 소통을 할 것이고 그 기조대로 아유 물건만 삽시다. 먹을 것만 먹읍시다. 한동훈에 대해서 그냥 인사만 합시다. 이런 톤 조절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조율해서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예. 연결고리에 있다 보기 때문에 예. 그러지 않을까? 지금 이게- 댓글에 직접 취재한 거냐고 맞아요. 누구한테 자료 받은 거냐고 막 물어보시는데요. 주민등록 그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 치면은 5월 31일 기준으로 올라온 자료, 4월 31일 기준으로 30일 기준으로 올라온 자료, 3월 31일 기준으로 올라온 자료들이 있고요. 그거 연령별로 통계 내면은 다 나온 자료고 네. 제가 그거를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여기 다 이렇게 하고 다 이게 훌륭합니다. 수치를 뽑아가지고 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본 자료다. 원래 이걸로 밥 벌어 먹고 사는 맞아요. 사람이라서. 네, 그 아. 결론은 덜 줄은 건 맞아요. 덜 준 건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원래 지금-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덜 맞아요, 준 건 맞아요. 맞는데 더 와, 감소, 좋다. 매월 이게 작년도 얼마나 대비 영향이 더 감소하는 게 아니라 덜 감소했다. 그저께 방송에서 매월 거의 한 300명씩 거의 이게 통계로 따지면 300명씩 유출되는 지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집계되지는 않고 새로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들어오는 사람도 것도 다 집계가 집계되죠. 돼요. 그게 네. 그 전입 전출 숫자로만 보면은 그거는 잠시만요. 제가 자료 이것도 뽑아왔는데 아주 확실해요.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긴 총장 보시죠, 이거. 근데 전입 전출은 4월 것까지밖에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안 그래가지고 나오네. 전입 전출로 보면은 26년 4월에요. 1,853명이 전입을 하고요. 전출이 2,019명입니다. 그래갖고 순이동이 마이너스 166명이에요. 같은 동기 대비 5월달에 없고 아직. 네, 5월달은 없고요. 4월달 보면 또 4월달 지난해 4월달을 보면은 1,658명이 전입을 하고요. 2,032명이 전출을 해가지고요. 374명이 줄어듭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저 한동훈 후보가 부산 북갑 출마 결심한 게 언제죠?
3월 3월. 3월에 했습니까? 네, 3월에. 아, 그러면 4월이 되게 유의미한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구나. 뭔가 나타났다면. 그러니까 기존 전년도 정도 감소했던 것보다 덜 감소했으니까 완전히 개연성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조사해봐야 직접 되는 한 명 거지. 한 명한테 위장전입했는지 물어본 건 아니니까 네.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저는 5월 10일 선거인 명부 폐쇄 이후에 부산 북갑으로 원룸을 구하거나 전입신고 한 것도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투표를 못할지언정 여론조사는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그 있겠네. 표집에 도움을 줄 수는 있기 때문에 글로 안 해도 통신사 주소만 그렇게 해도 성남에 살아도 여론조사는 나한테 오지. 그리고 이제 유권자들은 어쨌든 그 공약을 보고 판단하기도 하지만 여론조사를 다루는 언론을 보고 야 우리 이 후보가 대세구나 내지는 오름세가 있구나라는 판단으로 찍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 유권자 단일화라는 건데 거기에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선거인 명부 이후에도 전입신고한다거나 그러면 그게 법에 저촉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조금 그거는 평가받을 만하죠. 그렇네요. 기자님 감사합니다. 선거 때마다 있었던 위장 전입을 처음 있는 것처럼 좌파들은 1,000명 넘게 늘었다 해서 저도 의심했는데 팩트체크 너무 좋다. 모르겠다님께서 슈퍼챗 주시면서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베토벤 그 책당이라고 하는 분이 그 뭐 커뮤니티인지 홈페이지인지 글을 쓰면서 뭐 적들에게 먹잇감 주는 전입신고 관련 확실히 차단 부탁드리며 이렇게 이 전입신고 내지는 뭐 이런 말을 하지 마라라고 본인들끼리 이렇게 댓글도 쓰고 의견을 오고 간 게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네. 돌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은 저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 그리고 정도의 거기에 열정이면은 뭐 전입을 조금 했을 법도 한데 보면은 그렇죠. 그 한동훈 후보가 유세차에서 하고 있을 때 드론을 띄워서 하늘에서 촬영한 거 보니까 골목이 무슨 대통령 선거 유세 현장도 아니고 완전히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이제 위장 전입을 다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장 전입을 안 하고 거기 내려와서 선거를 돕는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분명 있고 그리고 그게 그렇죠. 또 이제 뭐 유사 선거 사무소 의혹이 있는 것도 분명히 맞고 그건 이제 선거가 끝난 이후에 뭔가 그렇네요. 수사 통해 가지고 이제 한동훈 캠프와 뭔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겠죠. 둘리님께서 오 기자 같다. 기자 기자 같은 게 같다. 아니고 기자예요. 기자입니다. 제가 기자예요. 유튜브도 하고 막 방송하고 이래서 그런데 제가 원래 좀 잘하는 기자입니다. 아이, 맞아요. 오늘 깊게 하네 저거. 깊네. 단독 폭격기입니다. 단독 예, 폭격. 저런 식으로 파버리면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지. 그렇지. 무서운 양반이야. 무슨 말만 하면 그냥 바로 그냥. 아 이제 이해됐다. 왜 전화 안 받는지. 아, 무서운 사람이네. 아, 왜냐면 이게 뭐 한 마디 하면은 바로 딱 촉을 그러니까 가질 것 민감한 질문 우리가 민감하게 답변을 못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대충 예. 둘러댈 때가 있는데 예. 거기에서 틈을 찾아요. 이 답변은 그럼 이런 소리라는 거네. 그러면 잠깐만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이게 전후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이제 전화를 뭐 못되게 기사를 써가지고 전화를 안 받는 게 아니고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거 봐, 이거 봐. 못되게 기사를 쓰는 거예요. 이 말 속에 꼭 이게 틈을 찾아요. 얘가 무서운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이야 정말. 그 전화 안 무서워. 받으면 못되게 쓴다잖아요. 그렇지. 왜 그래? 받아도 못되게 쓰는데. 잘해야 돼. 예, 전화를 안 여러분. 받았고 못되게 쓰는 게. 기자 같은 게 아니고 기자이십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네, 김도영 기자이십니다. 아, 요거 마무리를 좀 하고 갈까요? 아, 너무 요 안건이 길었지? 예, 다음 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